새로운 시작을 찾은 할머니의 이야기. 엄마, 이 가방들은 다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일본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나 집 팔았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저는 올해 72세 대구에 사는 김영순입니다. 32년 동안 혼자 살림을 꾸려오며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 일과는 마치 공장의 로봇 같았어요. 아침 6시 정각에 눈을 떠요. 알람 소리도 필요 없이 말이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외손자 민준이와 손녀 민서의 도시락을 싸는 거였어요. 민준이는 단무지를 싫어하고 민서는 브로콜리를 빼달라고 하죠. 각자 다른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 다음엔 온 가족 아침밥 준비. 사위 진호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딸 은정이는 된장국을 선호해요. 아이들은 또 계란말이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아침 준비가 끝나면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부터 거실까지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주변 분식집에서 시간제 알바 일을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 준비. 장보기, 요리, 설거지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하고 안아줄 때마다 가슴이 벅찼거든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청소 다 끝나셨나요? 오늘 제 친구들이 와요. 저녁은 정확히 7시에 차려주세요. 친구들 도착 시간에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7시.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딸 민정이 또한 저를 가정부 대하듯 했어요. 엄마 빨래할 때 저희 옷이랑 엄마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거실에서 잠깐 누워 있으면 엄마, 아침부터 TV 소리가 너무 크네요. 좀 낮춰주세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깐 쉬고 있는 저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가정부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가 대상포진으로 온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였어요. 엄마, 아픈 건 알겠는데 오늘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아이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38도 열에 시달리며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아이들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얼마 후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30년 넘게 매일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들을 나르다 보니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은정아, 엄마가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병원이요? 얼마나 걸리세요? 검사하고 치료받으면 반나절은. 그때 사위 진호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시간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고통은 뒷전이었어요. 병원 갈 때도 혼자 갔어요. 검사 받고 주사 맞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할머니는 딸이 와서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물 드릴까요? 하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였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은정이와 사위 진호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예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솔직히 엄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제약받는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맞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민준이가 어려워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민서가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요즘 어머니가 몸도 자꾸 아프시고. 솔직히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주였어요. 딸 은정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일본 여행 가려고 해요. 일주일 정도요. 저는 그냥 무심코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냐? 에이,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가려고요. 가족 여행?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더니 이제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은정이 가족이 일본으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2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영순으로 살아보자. 집이 텅 비어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아이스크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북쪽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제가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2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 딸 은정이를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은정이가 결혼하고 사위 진호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0평 아파트요. 급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만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께서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급금매라면 시세보다 낮춰야겠지만 이 단지는 재개발 예정지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빨리 팔아주세요. 일주일 안으로.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요. 행복했나요?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손자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절친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숙이야, 나 이사 가려고. 어머, 갑자기? 은정이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순아, 무슨 일 있었니? 정숙이는 40년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잘했어, 영순아. 진작 그랬어야지. 강릉에 내 큰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정숙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강릉으로 이사 간다는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은정이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뒀고 이사업체도 부탁해뒀어요. 드디어 은정이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민준이와 민서가 신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대꾸도 않고 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딸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며칠 있으면 이사차가 와. 은정이와 사위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나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사위 진호가 충격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딸 은정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은정이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내가 32년 동안 가사도우미 해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너를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엄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사위 진호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은정이가 엄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사위 진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고? 내가 무릎 아파서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봐왔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며칠 후면 이사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짐 다 빼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이거든. 다음 주 일요일이요? 그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은정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저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 시집 부모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너희 둘이 벌어 꼬박꼬박 모아놓은 돈도 있겠지 설마. 나도 72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자 민준이와 손녀 민서가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나 봐요. 할머니, 정말 강릉으로 가요? 응. 그때 은정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엄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엄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사위 진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강릉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은정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2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걸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사업체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큰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2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은정이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은정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겨.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딸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민준이와 민서가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 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작은 화분 몇 개를 챙기고 차에 탔어요. 친구 정숙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2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어요. 영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2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수기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영순아, 넌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4시간을 달려서 강릉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3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정숙이가 냉장고에 음식들을 채워뒀더라고요. 영순아,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4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4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서 보니까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은정이의 짜증, 진호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첫 산책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못 보던 분이시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계란 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만 맞춰서 요리했는데 오후에는 근처 재래시장에 갔어요.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영순이었어요.
강릉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은정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은정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은정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진호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봐요. 시어머니가 맨날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고. 듣고 보니 진호 어머니가 며느리와 손자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불편해하나 봐요. 아침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고.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딸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박서방은? 박서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은정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은정아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하지만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은정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은정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은정이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한 그릇을 단숨에 먹었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죠. 은정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강릉에 온 지 8개월이 됐어요. 매일 바다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은정이는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마 저희가 작은 투룸구에서 독립했어요. 그래? 잘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말 실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손자 민준이와 손녀 민서가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은정이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자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김영순으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순으로. 어제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간 게 처음이었어요. 영순아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늘은 시장에서 산 새 옷을 입고 미용실에도 다녀왔어요.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돈을 썼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정숙이가 놀러 왔어요. 영순아 정말 잘한 것 같다.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그동안 나는 정말 김영순으로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인생은 정말 짧잖아. 맞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우리 서로 응원해줘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순입니다. 그리고 김영순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